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광전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전효과라는 거는 이제 금속 표면에 이제 빛을 주었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대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기인데, 자, 요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검정기 전체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을 시켜 놓았을 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금속 박은 이렇게 서로 같은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수은등을 켜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던 이제 금속 박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거를 이제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요 마이너스로 대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전자가 방출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광전효과는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기 전에 이제 19세기 말쯤에 이제 밝혀졌고요.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요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반대쪽 극에다가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검유계를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커런트라고 나오는 게 0.05 암페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진짜 여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도달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전효과에서의 이제 중요한 이제 실험 과정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랑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한 경우의 결과,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광전효과에서는 이제 그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서는 이제 맥스웰이 빛은 이제 전자기파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굳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랑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는요,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빛을 여기는 그거군요.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춰주면은 광전효과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자, 빛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자라고 해서 광전자라고 합니다.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동수보다 아래인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했을 때는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고요. 특정한 진동수보다 높은 빛을 비췄을 때는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빛의 색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파동이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데요. 빛의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진동수는 일정 작더라도 진폭이 큰 빛, 즉 이제 밝은 빛이죠. 밝은 빛을 오랫동안 비춰주면은 광전자가 충분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되는데, 방출이 이렇게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의 빛을 비춰줘도 광전자가 아무리 이제 쬐어줘도 절대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대요. 자, 빛의 세기는 세면 셀수록 뭔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도 크다, 이런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랑 관계없이 진동수가 크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도 크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쪼여준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여기 파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도 커져야 된다, 이 논리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기가 약한 빛이라도 어떤 특정한 진동수, 그거를 문턱 진동수라고 할 거예요.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춰주면은 시간 지연 없이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대요. 근데 파동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면요, 약한 빛을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즉시 방출이 안 된대요. 즉 이런 얘기예요. 이제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우리 태양빛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왔을 때 태양빛을 이렇게 쬐게 되겠죠. 근데 피부가 따뜻해지려고 하면은, 태양빛 때문에 따뜻해지려고 하면은 바로는 안 따뜻해지잖아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것도 광전 효과를 이제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대요. 그래서 밝은 빛을 이제 쬐어주면은 더 많은 광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센 빛을 비추면은 더 많은 수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나온 요 설명들은요, 이제 광전 효과가 이제 빛의 파동이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 했냐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것을 광전 효과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1905년에 논문 3개를 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수상대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광전 효과였고요. 세 번째는 브라운 운동이었어요. 브라운 운동.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고요. 특수상대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렸고요. 광전 효과를 통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뭔가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 1905년에 이제 논문 3개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처럼 빛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린 결론은요, 빛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파동이면서 입자, 파동 앤드 입자가 아니고요, 파동 또는 입자인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거시적 세계, 엄청 큰, 원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세계에서는요, 빛은 파동성이 더 많이 나타나요. 우세하다는 거요. 근데 원자처럼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로 가면요, 입자성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파동성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을 할 때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이런 것들을 파동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고요.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입자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 양자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이중성을 가진다 하고, 그러면 빛도 알갱이로 볼 수 있다, 입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광자라는 말을 보면요, 포토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on을 붙이면은 얘는 입자라는 말이거든요. 이온이죠. 이온은 이제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톤 하면은 빛 입자, 광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라는 개념을 이제 밝혔는데요, 빛을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였대요. 그 말은요, 우리가 보호 원자 모형 할 때도 배웠는데, 광자의 에너지는 E는 하뉴 또는 E는 HF, F는 진동수예요.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고 U는 빛의 진동수, U가 조금 U라고 하고요.
빛의 진동수가 조금 힘들면은 그냥 편하게 F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광자를 독립적인 알갱이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이는 HF라는 것을 이제 가지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알갱이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알갱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양자역학이란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E는 한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게 밝은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은 광자의 개수가 많은 빛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센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센 빛이라는 거는 진동수가 큰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드보다는 바이올렛 보라색 계열이 이제 진동수가 크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센 빛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빛은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광자의 개수가 많은 빛을 이제 밝은 빛이라고 해요. 광자가 동일한 면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여기는 밝아질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를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일 함수입니다. 얘는 영어로 진짜 워크 펑션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광전 효과는 어디에 있는 전자냐면요. 금속 표면에 속박되어 있는 자유전자를 방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래요. 근데 얘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런 녀석들은요. 이제 원자 번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금방 이렇게 잘 날아갈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처럼 엄청나게 무겁고 원자핵도 많은 녀석들은요. 여기에서의 전자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이람수보다 뭐 우라늄의 이람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광전 효과를 이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알았던 실험적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할 건데요. 중요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주면은 시간 지연 없이 전자가 방출된대요. 그래서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대요. 근데 이렇죠. 빛의 에너지는 HF이기 때문에 F가 커지면은 뭔가 요 광자가 이제 전자한테 전달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모델링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금속 내부에 이렇게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 금속 내부의 전자랑 꽝 하고 부딪힙니다. 이럴 때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은 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요 전자한테 100%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 광자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광자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요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려고 하면요.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금속이랑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금속은 이람수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람수가 작은 녀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람수가 큰 녀석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종류마다 이람수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를 볼 건데요. 광자의 에너지는 HF라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렇게 충돌을 통해 가지고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에게 100% 전달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금속 내부에 있던 전자는 에너지를 얻어서 이만큼의 언덕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만큼의 언덕을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W라는 이함수만큼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겠죠. 광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얻었는데 요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고 여기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있고 전자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추적할 거냐면요. 요 광자가 공급해준 에너지와 금속 내부의 이함수를 통해 가지고 광자가 어떻게 얼마나 튀어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그 중에서 좀 이제 에너지 값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광자가 튀어나가는 최대값을 맥시멈 값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전자가 가지는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카이네틱 에너지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광자가 공급했던 한유만큼의 에너지에다가 여기에서의 이함수를 빼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카이네틱 에너지를 얻을 건데요. 자, 특정한 진동수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할 때 그 진동수를 뭐 F0 또는 U0라고 할 거고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보다 빛의 이제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요 문턱 진동수보다 이 이함수를 극복하는 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광자가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빛을 공급해 주면 요 이함수를 극복을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자가 만약에 문턱 진동수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함수를 극복을 못했겠죠. 그러면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을 거고요. 그랬을 때 얘의 이함수는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U0는 이함수 워크 펑션이랑 같죠. 얘가 0은 한U 마이너스 W니까요. 그래서 이함수를 이렇게 한U0라고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U에서 한U0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Y축은 뭘 찾을 거냐면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맥시멈 값을 이제 Y축에 표시할 거고요. 여기 X축에는 광자의 진동수 내가 바꿀 수 있죠. F. 그래서 독립변인이기 때문에 이 F를 X축에 쓰고요. 결과값은 여기에 광전자가 튀어나올 때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로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얘 H는 플랑크 상수니까 뭐 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W는 상수값이니까 B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AX-B 이런 꼴이 돼서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1차 함수로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주시면 될 거고요. 요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절편은 F0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Y 값이 0일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이 0일 때 요 진동수 값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은 한유는 워크 펑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의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F0 또는 U0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이 녀석이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Y 이제 마이너스 W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 H고요. 여기가 이제 문턱 진동수 F0 또는 U0입니다. 그래서 얘가 F0보다 큰 빛을 비춰주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전자가 방출되고요. 이때 이거보다 작으면은 전자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 요 점선의 연장선을 보면은 이렇게 이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결과는 요 그래프로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진동수가 F0 또는 U0보다 작은 구간에는 이람수보다 빛에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F0 또는 U0보다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주면은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F0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 y 절편을 찾으면은 얘가 이람수 값 요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요. 요 그래프와 요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광자가 에너지를 HF만큼 주면요. 이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데 이람수만큼 소모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의 높이는 이람수가 될 거고요. 요만큼의 높이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 A랑 B 값, 요 하살표 값과 요 하살표 값을 토탈 더한 녀석은 광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한 HF만큼의 에너지다 라는 것들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